여러분,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벌어지고 무려 154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면서 말입니다. 곳곳에서 애끓는 그런 사연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마의 휴대폰입니다. 첫째 공주라고 돼 있죠. 처음 지금 보낸 걸 보면 오전 2시 42분이에요. 그러면서 보냈는데 어디야? 제발. 처음에는요. 이게 말들이 좀 그냥 엄마가 딸한테 이야기하듯이 단순했습니다. 어디 제발 어디야 이러더니요 이 문자가 막 계속 쌓여갑니다. 답은 없고 2시 42분 2시 43분 2시 45분 2시 50분 2시 53분 결국 말입니다. 엄마 미치겠다. 어디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잖아요. 진짜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아침에 준비하다가 눈물을 몇 번 쏟았습니다. 몇 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애끓는 엄마의 문자가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이게 울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연락 안 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거든요. 게다가 대형 사고까지 터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마음은 말도 못할 거예요. 저도 어제 아침에 방송을 이제 하려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TV부터 켜거든요. 근데 방송에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방부터 먼저 가보더라고요.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어제 저녁 들어올 때는 있었거든요. 또 그 사이 어디 나갔을까 봐. 다행히 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일어난 시간은 1시 한 50분 좀 넘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또 혹시라도 다른 일이 있을까 봐 딸들한테까지 또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전화를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화를 안 받아보세요. 거기에 미치는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애가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진짜예요. 저는 아이를 셋을 키워보니까 진짜 그 마음을 한 번도 잊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54명이 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비통함이 아니라 이거는 참 재난이구나. 재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요. 어제 하루 종일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우리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시는 심지어는 외숙모, 외삼촌, 고모들까지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그 외삼촌이나 고모들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애 같았으면 전화를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다행히 아이들이 다 전화를 받아주고 집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154명의 부모들은 지금 어떨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비극을 맞은 젊은이도 있었고요. 또 가장 역할을 하는 딸도 있었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막내도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
진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 세상에 요거 보세요. 요거. 요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요 골목에서. 요게 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폭이 돼봤자 3.2m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 10% 정도 되고요. 불과 말입니다. 처음과 끝에서 40m밖에 안 됩니다. 요 골목에 수백 명이 쌓여서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은 그 아들은 전화를 못 받을 수밖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는 단순하게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게 통제 방역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이 거의 뭐 닫혀있던 것도 사실이겠죠. 이제 노마스크가 되고 헬로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호기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때도 할로윈 축제를 제가 갔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 좁은 골목에 이렇게까지 많은 참사가 일어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요. 어떻게 하든 우리 사회가 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미 특별재난 지원 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적 재난이죠. 이것도. 벌써 11번째예요. 이런 재난이.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또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요. 유류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새마을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 되잖아.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가 아주 지독하게 말입니다. 지독하게 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물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이 작은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 뭔가 치유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긴 거리도 아니고 앞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40m 거리에 경사각이 10도밖에 안 되는 폭이 3.2m면 어른들 지나가면 이게 4명 지나가기도 힘든 그 골목길에서 많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참 안타깝지요. 제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으니까 이 어떻게 하든 사망자 유족이나 또 무상자에게 최대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발빠른 대책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말입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해서 사고 수습이 될 수 있게끔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일을 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런 뭐 정쟁이라든가 개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두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예,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도요.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이 부상자나 혹은 사망자 여기에 공무원 한 사람씩 다 1대1로 붙인다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최소한의 그 안타까움이라도 좀 덜어주는 예, 그런 정부의 발빠른 대책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두 손 모아서 이 꽃 같은 친구들 명복을 빌어주자고요. 예, 저도 두 손 모아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짜 좋은 일이 예, 진짜 없겠지만 안타까움이 너무 크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